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유튜브를 보시고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잘못해서 악플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선플을 달아주셔서 제가 늘 그 댓글을 볼 때마다 그저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선플을 달아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에 대해서 따끔한 충고를 주신 분들의 댓글은 마음속에 담아 두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일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묻고 미래교육연구소 이강렬 박사가 답하는 예일대학교 지원 학생이 묻고 미래교육 이강렬 박사가 답한다. 오늘 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영어가 주원어가 아닌 학교에 다니는데 토플을 보아야 하나요? 이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토플을 보아야 합니다. 이 토플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이 영어권 대학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를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국제 학생에게 토플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토플 점수가 다르죠. 어떤 학교는 65점, 어떤 학교는 79점, 어떤 학교는 80점 이상, 어떤 학교는 95, 어떤 학교는 100점 이렇게 되는데 말하기와 쓰기 영어로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일대학교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원어민이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을 영어로 2년간, 그러니까 영국계 학교나 미국계 학교나 이런 학교에 2년 이상, 3년이 안 될 경우에는 토플 점수나 아이엘츠 점수나 즉 영어 공인 성적을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제가 되죠. 3년 이상 미국 고등학교나 미국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면제가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나 2년을 다닌 학생은 토플 점수를 꼭 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다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1학년으로 예일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예일대학교뿐이 아니라 일단 타 대학에서 1년 미만으로 1년을 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을 수료했을 경우에는 편입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즉, 다른 대학에서 1년 이상 수료를 했다, 1학년을 마쳤다 그런다면 신입으로는 올 수가 없고요. 1학년 1학기만 마쳤다 그러면 신입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대학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일대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단하고 지원할 수 있고, 1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은 신입으로 올 수 없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지원 절차 이름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나요? 이제 원서를 내고 나면 어떤 학생은 면접을 보라 그러고 어떤 학생은 면접 제의가 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아예 면접 제의가 안 와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면접 제의가 왔으니까 나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이런 말씀을 하고, 옆에 학생은 면접 제의가 왔는데 왜 저는 안 오죠? 저는 떨어지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면접 절차로 모든 학생들에게 면접을 제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을 제의하게 될 경우에는 당락에 대한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면접 제의가 오면 면접을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면접 제의를 그냥 선뜻 받아들이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학 면접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달리해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강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로 영어 능력 시험 토플이나 아이엘츠 성적이 필요합니까? 라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현재 영어가 주요 강의가 아닐 경우에는 토플 점수 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영어 능력 시험은 SAT나 ACT를 치를 수 없는 국가 학생들에게만 엄격히 요구되고 있지만 모든 그 예일대 학생들은 빠르고 관용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말하기와 듣기, 영어 둘 다를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아마 많은 학생들이 토플을 안 내고도 예일대학교를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세계 일부 좀 변방 국가들은 토플 점수를 꼭 요구하는 데가 있으니까 요강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내야 되는 학생인지 안 내야 되는 학생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학교에 카운슬러가 없어요. 혹은 저는 홈스쿨러라 카운슬러가 없어요. 이런 학생들은 카운슬러 리포터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런 경우에는 꼭 학교 카운슬러가 아니더라도 나의 수업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나 혹은 교장 선생님이나 또 나를 가르쳤던 학원 선생님 또는 다른 학교의 연관된 다른 학교의 교사가 써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 추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는 주요 교과목에 2과목을 쓰게 돼 있죠. 영어, English, Math, Science, Social Science, Second Language의 교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생겼다. 홈스쿨러다. 혹은 우리 학교에 좀 홈스쿨링 형태의 교육을 받아서 못 받게 된다. 그런다면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원서에 쓰면 랭크, 석차를 쓰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 학교는 석차가 없는데요. 어떡하죠?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안 써도 됩니다. 이 석차는 학교의 성적의 진성, 가성을 가리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요즘에 많은 학교들이 석차를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학교가 석차를 내지 않는다면 굳이 석차를 원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질문이 많은데요. 이걸 질문을 다 하면 또 여러분께서 지루하게 보실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